엄마! 이제 연락 좀 그만하세요! 저 바빠요! 엄마, 아빠 때문에 제 인생이 피곤해져!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니, 준영아, 너 요새 진짜 왜 그러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자입니다. 올해 66, 평생 시장 좌판에서 떡볶이를 팔며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죠. 남편 철수와 함께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하며 모은 돈,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준영이가 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꺼진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해해야지 뭐. 3년 전 우리는 평생 모은 재산 3억 원을 모두 준영이 유학비로 보냈습니다. 미국 MBA 과정이라는데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저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장을 비웠죠. 엄마, 이 돈으로 제 인생이 바뀔 거예요. 꼭 성공해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릴게요. 믿어주세요.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서 환하게 웃던 준영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니까요. 효자니까요. 엄마, 제가 없어도 건강 챙기세요. 아빠 술 드시지 못하게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건강하니까 걱정 마.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아들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2년 차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는 그럴듯했습니다. 저희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큰일을 하려면 바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철수는 매일 밤 아들 사진을 보며 혼자 술을 마셨어요. 여보, 술 그만 드세요. 몸 상해요. 괜찮소. 그냥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작년 봄 준영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돌아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공항으로 달려갔는데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 제 약혼녀 수진이에요. 수진 씨 아버지가 대한물산 회장님이세요. 준영의 목소리는 어딘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는 우리를 흘끗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 눈빛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준영 씨 부모님이시군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존댓말이지만 왠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악수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듯이.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엄마가 너가 좋아하던 갈비찜 해놨어. 3년 만이잖아. 제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수진이네 집에 인사 가야 해서 나중에 갈게요. 그럼 내일은? 모레는? 엄마,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신라 호텔 대연회장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 저희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혀졌고 주례사에서도 신랑 부모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죠.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준영 씨는 자수성가한 인재입니다. 미국 명문대 MBA 출신으로. 주례 선생님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수성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인데. 여보, 우리 그냥 가요. 철수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저는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끝까지 봐야죠. 결혼 후 석 달이 지나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아, 언제 집에 한번 올래? 밥이나 같이 먹자. 엄마가 반찬 만들어 놨어. 엄마, 저 바빠요. 회사 일도 많고요. 그래도 한 번만. 그리고요, 엄마. 수진이가 부모님 집은 너무 낡아서 가기 싫대요. 부모님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자란 집이 내가 그 집에서 자랐잖아.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전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연락도 자제해 주시고요. 준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뭐가 불만이야? 불만은 없어요. 그냥 이제 따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 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여보, 우리가 뭘? 모르겠소. 우리가 가난한 게 죄인가? 그날 이후 준영에게서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철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버려진 것입니다.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보, 우리 준영이네 집이라도 가볼까요?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서 뭐해요? 우릴 보기 싫어하는데. 며느리도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 않소? 지은이가 벌써 7살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영의 딸 지은이가 태어난 지도 벌써 7살. 우리는 손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출산 소식도 문자로 받았고 100일잔치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준영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저희 아들이 여기 사는데요. 3502호 김준영이요. 방문 예약은 하셨습니까? 거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약요? 친부모인데 예약을 해야 하나요? 철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여기는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 사전 예약 없이는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거주자에게 연락해서 확인받고 오십시오. 그럼 여기서 연락해도 되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로비 한쪽에서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왜 오셨어요? 수진이가 불편해합니다. 앞으로 허락 없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경비원도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집에 가자. 우리 아들은 이미 없어. 다른 사람이 됐어. 그는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큰 도시에서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3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던 떡볶이 장사를 처음으로 쉬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철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울어요? 웃어요. 웃는 게 예뻐요. 옆집 5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을 때 저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의 집에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우리가 예전에 준영이에게 보낸 물건들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아기 때 은돌 반지, 어릴 적 앨범, 학창시절 트로피들, 상장들, 편지들. 그리고 짧은 메모 하나. 더 이상 이런 것들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택배도 보내지 마세요. 준영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수진이가 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날카로웠습니다. 철수는 그 상자를 보더니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며 한참을 하늘을 봤죠. 저는 상자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어. 우리 아들은 이미 죽었어.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어요. 사진도 치우고 이름도 입에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덜 아팠으니까요. 철수는 날마다 술을 마셨고 저는 혼자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들 잘 됐다며?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작고 예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큰 눈망울이 준영을 닮았어요.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맞죠? 저 지은이에요. 아빠, 딸이요.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어떻게 혼자 왔니?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엄마 몰래 택시 타고 왔어요. 혼자? 엄마는? 아빠는? 알아? 엄마는 백화점 갔어요. 친구들이랑 쇼핑하러요. 아빠는? 아빠는 병원에 있어요. 아빠, 자꾸 병원 가요. 병원? 무슨 말일까요? 준영이가 아픈가? 들어와, 얼른 들어와. 밖에 서 있으면 안 돼. 저는 지은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해요. 아빠가? 우리 얘기를? 네. 아빠가 이 사진 볼 때마다 울어요. 지은이는 품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영이 어렸을 때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줬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울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왜 병원에 자주 가는데? 몰라요. 엄마가 아빠 데리고 병원 가요. 제가 나도 갈래? 그러면 안 돼. 넌 집에 있어? 그래요. 근데 저 다 알아요. 아빠 많이 아파요. 철수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엄마는 맨날 샐러드만 먹으래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아빠가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래요. 호호, 아빠가 그랬니? 네. 그리고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요리 잘한대요. 지은이와 함께한 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손녀는 천사 같았습니다. 준영을 많이 닮았어요. 지은아, 할머니한테 할 말 있다며? 네. 할머니, 우리 집 지하실에 아빠의 보물이 있어요. 보물? 무슨 보물? 몰라요. 근데 아빠가 항상 지하실 창고에 뭔가 숨겨놔요. 그리고 가끔 거기 가서 울어요. 제가 몰래 봤어요. 뭐하러 거기 가는데? 상자를 보면서 울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그러면서요. 그리고 편지도 써요. 편지를? 네. 할머니한테 보내는 편지 같았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은이의 말에 저와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드려요. 지은이가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우리 집 지하 창고 열쇠요. 아빠,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가지세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뭔가 숨겨둔 것 같아요. 지은아,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빠 물건인데. 괜찮아요.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제가 아는데 엄마가 싫어해서 못 오는 거예요. 엄마가 가난한 사람들 만나지 마 그래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아, 거기 있었구나. 찾았다.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뒤에는 운전기사도 따라왔습니다. 지은이 데리러 왔어요. 가자. 빨리. 수진은 지은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었어요. 사랑해요. 지은이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어요. 문이 거칠게 닫히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 안에는 작은 열쇠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이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 열쇠로 준영이네 집 지하실에 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남의 물건을 훔쳐보는 것 아닐까?
하지만 지은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거기서 울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이러면서요. 여보, 가봅시다. 우리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준영이와 수진이가 모두 외출한 시간을 노려 아파트로 갔습니다. 경비원에게는 며느리가 짐 좀 가져가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지은이가 그려준 약도를 들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3502호 창고.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골프채, 캠핑용품, 계절 가전들. 그런데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철수가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제가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대신 받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준영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손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차갑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매일 밤 엄마 아빠 생각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5년 전 유학 2년 차 때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년이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 제 죽음을 지켜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병을 아시면 남은 재산까지 다 쓰시며 저를 살리려 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미워하시게 하는 것이 그래야 제가 떠나도 덜 아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이 죽었구나 하시면 덜 슬프실 거라고요. 수진이와의 결혼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지은이와 부모님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모든 재산을 모았고 그것을 부모님과 지은이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는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꼭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갈비찜이 먹고 싶네요. 떡볶이도요. 천국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들의 아들, 준영 올림. 편지를 다 읽을 때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철수는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통장, 등기권리증, 그리고 준영이가 쓴 일기장. 검은색 노트였어요. 철수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렇게 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싼 명품 옷을 입은 채로 차가운 창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영 씨가 지난주 금요일에 죽었어요.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찾으면서요. 엄마, 아빠, 미안해, 사랑해 하면서. 뭐라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멍해졌어요. 준영의 장례식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조촐하게 준비했대요. 준영의 유언이었답니다. 화려한 장례식 하지 마세요. 부모님만 모시고 조용히 보내주세요. 우리는 3일 내내 영정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준영아, 우리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사진 속 준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인 거였습니다. 우리가 걱정할까봐. 수진이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준영 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그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이 제 병을 아시면 남은 재산까지 다 쓰실 거예요. 이미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는데 죽는 것까지 보게 할 순 없어요. 준영은 결혼 전부터 수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답니다.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수진은 사랑이 아닌 동정으로 시작했지만 함께 지내며 준영의 진심을 알게 되었답니다. 준영 씨는 매일 밤 부모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 조금만 참아. 곧 편하게 해드릴게. 하면서요.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왜 부모님을 만나지 않는지. 그리고 수진이 우리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모두 준영의 부탁이었습니다. 수진 씨, 제발 부탁이에요. 부모님이 절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떠나도 덜 슬퍼하실 거예요. 준영 씨가 무릎까지 꿇어서 부탁했어요. 이게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하면서요.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그렇게 대해서. 하지만 준영 씨가 너무 간절히 부탁해서.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도 5년 동안 죽어가는 남편을 지켜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철수도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혼자.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 아빠. 몰라서 미안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우리는 준영이 남긴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2평 아파트.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준영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지은이도 자주 오게 해주세요. 제가 못다한 효도를 지은이가 대신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부엌이 넓으니까 마음껏 요리하세요. 아빠, 베란다에서 화초 키우시면 좋겠어요. 저는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님. 편지 밑에는 지은이 앞으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모시렴.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야. 그리고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해, 우리 딸. 영원히. 그날부터 지은이는 매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수진도 함께 왔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준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준영이 좋아하던 갈비찜과 떡볶이를 놓았습니다. 엄마가 해줬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 많이 먹어. 하늘에서는 배 안 고프겠지.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거니까 먹어.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아픔을 몰라줘서. 하지만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마지막까지 부모 걱정한 우리 아들. 효자야. 준영아. 엄마, 아빠, 이제 행복하게 살게. 내가 남겨준 집에서 지은이랑 수진이랑 함께. 그러니까 넌 하늘에서 편히 쉬어. 알았지?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준영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사랑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